상속 소송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른바 소송의 빌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이 사실 그럴 게 아니었는데 대법원까지 엄청 길어지게 됐고 그동안의 형제들 간의 우애는 다 뭐 이제 파괴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으로 변질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속인들의 배우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속소송 우리 가족한테는 없을 거야 하는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이 수행하신 상속사건들을 보면 좀 어떤 사건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상속사건? 재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사실 소송 보면은 몇 천만 원 가지고도 감정 싸움으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상속 설계를 준비하는 것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대비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 소송에 맞닥뜨린 경우에 좀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있었나요? 네, 한 번은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치매 초기에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오신 적이 있어요. 따님과 같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따님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유언장이 작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동생 부부가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 부부 입장에서는 이거 나 너무 피해를 입었어 이러면서 이 유언 무효야 이렇게 해서 분쟁이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머니 상태가 점점점 더 악화됐고 또 이 양쪽에서 이 유언장에 필적 감정을 해야 된다. 또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게 되면서 어머니가 법원에 계속 오셔서 감정하게 되시고 이러면서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시작되기 조금이라도 전에 이 유언장이 명확하게 작성이 되었더라면 이런 분쟁까지는 가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네, 그렇네요. 역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상속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잘 피해가거나 만약 상속소송이 개시되었다면 승소할 수가 있을까요? 네, 잘 아시겠지만 모든 협의는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더 말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로만 약속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문서로 근거를 남겨야 되겠고 또 이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제 법원에서는 인감도장을 넘기면 분할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해당 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도장을 넘기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편법적인 증여에 대비해서 부모님의 재산 내역의 등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종종 확인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님을 한 자녀가 그냥 모시고 있거나 또 그 부모님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속분할 협의 시에 협박성인 요구를 하는 형제가 있다면 가급적 일단 거절을 먼저 하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협박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은 이거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 이러면서 빨리 이거 상속분할 협의를 하자 압박을 주는 형제들이 있곤 해요. 이런 경우에 법이나 세금을 잘 모르시면 불안해가지고 도장 넘기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러한 요구는 잘못된 정보에 기초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급하다는 이유로 빨리 협의하자 하는 형제가 있다면 바로 협의서에 도장 찍지 말고 전문가의 상담을 먼저 받아봐야 됩니다. 급하다고 하는 형제는 한번 의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만약에 상속사건이 개시가 이미 됐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호사랑 상담할 때 명확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이 상속 사건의 특성상 20년, 30년 전 예전 일들이 많은데 이제 기억이 명확치 않은 상태로 변호사한테 전달을 하면 추측성인 발언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소송 과정에서 이게 사실이 아닌 거가 돼버리게 될 경우에 재판부가 안 믿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가급적 변호사랑 자주 소통을 해서 필요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당장 상속 문제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기억해둘 필요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이 상속사건 해보시면서 좀 조심해야 하는 스타일의 형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누나다, 오빠다, 여동생이다 이런 걸 다 떠나서 사실 그 형제의 배우자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한 사건 중에 한번 이제 누나랑 남동생이 부모님의 상속 재산, 그 가계 재산을 가지고 싸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 누나 동생 자체의 우애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싸우더라도 이제 양보해가지고 뭔가 합의가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송을 하는 중에 그 누나의 남편분이 경찰직을 이제 퇴사하시고 이 상속 사건에만 이제 뛰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소송에 본격 참여하시면서 재산을 탐내고 이제 누나를 부추겨가지고 남동생이 형사 고소하고 매번 재판에 나오고 상속 소송이 많아지고 하면서 이른바 소송의 빌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소송이 사실 그럴 게 아니었는데 대법원까지 엄청 길어지게 됐고 그동안의 형제들 간의 우애는 다 뭐 이제 파괴가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으로 변질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속인들의 배우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네요. 또 혹시 조심해야 할 사람 있을까요? 네, 부모님을 이제 모시는 형제 중에 다른 형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하는 걸 차단하고 못 만나게 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이제 부모님 말씀을 다른 형제한테 왜곡해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러면 부모 자식 간의 오해도 쌓이고, 또 부모님 재산을 뭐 현금성으로 횡령한다든지, 뭐 아니면 편법성 증여를 받는다든지 그런 액션까지 취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모님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모님이랑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한 그 이제 법원의 후견인 신청이라는 것도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후견인은 그럼 누가 지정이 되는 건가요? 네, 후견인은 보통 뭐 형제자매로 지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좀 객관적인 다른 친척분이나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신빙성을 갖는 변호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향후에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야겠네요. 오늘은 형제 자매 간의 상속 분쟁, 미리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살펴봤습니다. 네, 가족이라는 이유로 단호하게 대처를 못했다가 결국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결국에는 가정의 화목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꼭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